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T뉴스 24가 주최하는 대전 동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배재대 최우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인데요. 대전 동구 하면은 대전 지역에서는 재정이 좀 열악하고 좀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대전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동서 교육 격차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전 동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각 후보들은 이런 낙후된 동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들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의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황인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호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성선재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성선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의 한현택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한현택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자리를 배정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제가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1분씩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 사회자의 공통질문, 또 후보자 간 상호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후보자의 질문은 1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답변은 각 질문에 대해서 2분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답변을 하시는데 시간이 초과되신다 그러면 30초 전에 벨소리가 울릴 거고요. 또 2분이 지나가면 사회자 직권으로 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 동구청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공통 질문인데요.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민주당의 황인호 후보 1분 동안 출마의 변 얘기해 주시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황인호 정규 인사하고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DT뉴스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리 통합 5선 의원 출신으로 시의원과 구의원에서 20년간 거기다가 동구의 의장과 대전시의 부의장을 거치면서 요직과 함께 많은 그 의정활동을 통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달성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동구의 낙후된 그 상을 앞으로 그 전격적으로 혁신적으로 그 발전시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당의 성선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성선재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서 고향 발전과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주변에 권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동구는 가장 변화가 활발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지만 더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절실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세탁소집 둘째 아들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학을 갔다 와서 또한 제가 학계와 관계와 정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동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동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한현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25만 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재선구청장을 하고 있으면서 기호 3번 바른미래당으로 동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한현택입니다. 아마 우리 동구민 여러분들께서는 2010년도에 아주 어려웠던 동구의 위기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8년에 구청장을 하면서 그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던 구청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가 중획도시 30만 중획도시를 이루고 새로운 100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3선 구청장으로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동구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 동구민들께서 믿고 신뢰하며 선출했던 구청장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그런 구청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한 번 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잘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이왕이면 좀 이렇게 분위기 좋게 토론회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역세권 등 원도심 활성화 문제가 동구의 가장 큰 현안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많고요.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방안도 한번 제가 좀 듣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성선재 후보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대전 역세권과 관련해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성선재입니다. 제가 40여 년 전 한밭중학교 재학 시절인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대전역 모습이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현직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현재 결과는 보시면 참담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기대감이 또다시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작년에 국무총리께서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구청장에 당선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것인데 이것만이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 원주민들이 개발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개발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생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역, 그리고 파리의 북역, 런던의 세인트 팬크라스역처럼 역사와 문화, 쇼핑이 함께 아우러진 준공영개발 내지는 조합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쉽게 그냥 어떤 특정 대기업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무슨 특정 대기업이 이것을 하나 여기에다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민자 유치라고 해서 던져주면 그것이 잘 되었을 때는 그들만 배가 부르고 지역 주민들은 손해를 봅니다. 잘못되면 지역 주민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만 피해를 다 고스란히 또 안습니다. 이런 방법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조합개발로 이 지역 주민이 자영업, 소상공인, 원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자유한국당 기호 2번 성선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이제 좀 잘 조정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한현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우리 153만 시민뿐만이 아니라 25만 동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1905년도에 경부선 철도가 들어서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형성했던 곳이 동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대전역이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주변도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하나씩 차근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은 예전에 도시를 형성했던 그런 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허술해지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전 역전 지하상가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 역전 지하상가와 중앙로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대전 목척교 밑을 뚫어서 지하통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전 역전 지하상가와 중앙로 지하상가가 연결되면 도심 상권이 살아나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훨씬 교통의 편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 역시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예전에 처음으로 대전에 도시가 형성됐던 동구가 대전의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문화적 그런 산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89년도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15군데는 이미 완료가 돼 있고 지금 동중학교 앞에 이스트시티를 비롯해서 또 저희들이 천동 3지구가 지난달에 이미 사업자가 확정이 돼서 3,500세대의 아파트를 추진하기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전의 원도심이었던 대전의 잉태도시였던 동구가 새로운 도시소행 뉴딜 사업을 통해서 대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와서 행복하게 누리며 살고자 하는 곳, 이런 곳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충분히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노후와 삶을 지낼 수 있는 십장산 르네상스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황인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대전 역세권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의 얼굴이야 관문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 대전 시민들에게 그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철도 기관 본사 두 동이 기공식을 하고 나중에 준공식을 할 때도 전국의 철도 VIP들이 다 모였을 때 결국은 역세권 이 자체를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전시에서 우리 동구에서 역세권 르네상스를 그렇게 불렸고 무려 4차례 이상의 주민 설명을 거쳤지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성선재 후보께서는 40년 동안 뭘 했는가 화가 난다고 했지만 바로 한국당의 전신이 그 당시의 시장과 그 당시에 대전시와 동구청 그리고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이 4개의 기관들이 같이 이게 그 합의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이런 이게 그 지금까지 이런 답보상대 이렇다고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민자 유치만 이게 그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역세권이 과연 이게 어떠한 이게 그 희망 자원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할 겁니다. 대전역은 전에서 4번째로 큰 유동량이 무려 1일 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이게 그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관건인데 이런 것들 도외시하다 보니까 역세권을 전체 이게 그 마일 빠져나가고 여기에 담아둘 그릇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것은 비단 이게 그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광 자원을 이게 그 유치합니다. 제가 이게 그 시연할 때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이 좌초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게 그 중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협의위원으로서 제가 이게 참여해가지고 힘 있는 여당의 집권 여당의 구청장 후보로서 이 문제와 아울러서 주거환경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요. 중간에 이제 내 마음에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동구에 가면은 이제 식장산이 있고 또 대청호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정말로 멋있는 그런 관광 벨트, 또 축제 뭐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의 한현택 후보부터 좀 시작할까요? 예. 아마 대전에서 정규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이 동구라고 생각합니다. 마린산, 식장산, 대청 그리고 계족산 일부까지 저희 동구에 산림과 또 호수가 함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식장산 문화관광단지 조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식장산 정상에 한옥형 전망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6월 말이면 완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 산림청으로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대한민국 1호 숲정원을 식장산 세천유원지 인근 지역에 유치를 해서 내년도부터 60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오셔서 힐링하시고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대청호에 500리길을 이미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호반의 올레길에 오셔서 다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4월 달에 대청호 마라톤 대회 때 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이 대전에 있는 줄을 처음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벚꽃길을 소유하고 있는 회인선입니다. 예, 우리 주민 여러분들 관광 자원화를 해서 우리 대전의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식장산에 오셔서 또 대청호에 오셔서 이렇게 문화와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중액도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관광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 직접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식장산과 대청호를 활용해서 저희 구청장 3선이 되면 민선 7기에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후보 답변해 예. 주시죠. 동구하면은 무엇보다도 이게 굴뚝 없는 그 산업, 관광 차원의 육성이 가장 큰 중차대한 그 과제입니다. 그거는 이게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이게 활용할 수 있느냐, 관광자원으로 이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이게 그 문제인데, 저는 이게 그 관광 1축과 2축으로 두 가지 이게 축을 이게 저는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1축은 바로 이게 그 아까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역이라고 하는 천혜의 그 가장 전개서 유대인과 많은 이게 그 역 중에 하나인 이러한 이게 그 관광 인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게 그 대전역과 식장산역을 이게 그 연결해가지고 식장산과 연결을 하고 식장산역 철도역까지 이게 만들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의원 때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게 그 권선택 전 시장과 다 이게 그 기획을 이게 해놨습니다. 아울러서 대청호 벚꽃길 26km에 달하는 이 엄청난 이게 그 전국 최대 이게 그 벚꽃길 이 길도 천혜 이게 그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전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나아가서 이게 그 이 회인선 벚꽃길을 이게 그 통해 가지고 청남대로 연결하는 이제 앞으로는 이게 그 전국에서 몰려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충북 문의를 통해서 청남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대전과 동구를 이게 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관광 자원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게 그 관광전으로 육성을 이게 그 시킬 것이고 관광 2축으로서는 산내동과 파남동의 민속문화마을 계획인 한옥마을을 이게 그 만들고 아울러서 산내에 있는 골룡골 그리고 태실 이런 것을 이게 잘 활용해서 특히 골룡골은 한국 그 전쟁 당시에 민간 희생자가 이게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이 이게 희생한 적입니다. 그냥 추모원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영화 예술로 승화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교육적으로 승화시킬 장소로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 성선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총장 후보 성선재입니다. 소위 관광산업은 고부가 가치 미래산업입니다. 4차 산업을 넘어서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내년 2019년은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대전시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서 다른 후보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언되는 것은 생략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대청호와 식장산 이런 쪽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안 된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에 얽혀서 그렇습니다. 이런 규제를 풀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까지 해서 그거에 대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하수관거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기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친환경 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대청호의 개발이 가능하고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는 다른 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식장산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지금까지 하셨지만 실제로 실행된 게 없습니다. 왜 지금 와서 한다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뭘 했습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좋은 예. 호주 케언스에 가면은 트로피컬 레인포레스트의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공중으로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10km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더 보호되고 관광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개발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 더 해서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도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미넨에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넨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대전역에 기존에 있었던 축제들도 국화축제, 벚꽃축제 그런 것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과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호주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마 기자님이 뭐 타이핑하는데 그게 조금 좀 호주 케언스에 있는 네. 트로피컬 레인포레스트. 아, 그래요? 예, 예. 스카이웨이. 네. 잘 녹음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뭐 녹음 잘해가지고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성선재 후보님께서 그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요. 대청호로 들어가는 전체 주변 지역에 그 차직관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된 건 아니고. 예, 곧 완공되죠. 네, 올해 아마 완공이 될 것 같고요. 대청호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직관로로 추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까는 완료가 됐다고 해서 하는 말씀을 지금 정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아, 곧 올해 완료가 될 예.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건 없으신 거죠? 좀 예, 네, 다음에 정리해 주신 시간 거니까. 예. 자, 그럼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황인호 후보부터 답변을 좀 하실 건데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출산 보육의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동서간의 교육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참 모든 그 원도심 지역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한번 여기에 대한 해법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황인호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이 동구의 근본 문제, 인구 감소 문제, 출산 보육 문제,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 상당히 지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제갈공명이 나타나도 이게 과연 풀 수 있을까 이게 싶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게 그 원도심격인 대표인 우리 그 동구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이게 그 한밭대학교가 이전하고 나서 그 자리에 이게 한밭 자이 아파트를 제가 유치하고 분양가까지도 이게 그 싸게 결정을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주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게 그 짓는 아파트가 얼만큼 주민에게 이게 그 혜택이 들어오는가, 또 경제적으로 혜택이 들어오는가, 이런 것을 이게 실감을 이게 그 주민들에게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 그 동구에 있는 이게 그 아파트들 중에는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 저층 아파트들 중에는 되게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이 현상은 결국은 노약자들이 이게 그 이용할 수 없는 이게 그 아파트가 이게 되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아파트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오래된 이게 그 이제 그 촌락 같은데, 이런 경우에 결국은 주거 환경 자체, 상가 환경이 상당히 이게 그 고루합니다. 이런 것을 이게 그 풀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세종시라든지 또는 새로운 이게 그 신도심으로 인구가 이게 그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이게 그 이런 문제를 많이 고고해왔고, 그 관심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게 그 여기에 대한 이게 그 문제를 도시락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게 쓰고 있습니다. 도시락, 먹고 살 길인데 도시의 락이다. 즐거움을 이게 그 찾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서 인구 감소를 이게 그 줄이기 위해서 상관경과 지속적인 중간적인 개선을 계속 실시하고, 출산 보육 정책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방정부에서 전체 이게 그 다 떠넘기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 이게 그 중앙정부에서 맡아줬기 때문에 비교적 이게 그 부담이 적게 들기 있어야만 앞으로도 역시 학부모 부담비나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격차 문제는 이따가 뭐 또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성선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성선재 동구청장 후보입니다. 저는 동구를 교육 1번지, 보육이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입니다. 문화나 명품학군 조성 지원 같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출산, 보육, 인구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하나는 저는 현재 중단된 가오동의 국제화센터를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인데, 젊은 부부나 그 다음에 중산층이 이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교육 환경입니다. 단순한 영어 수업이 아니고 이제는 원어민들로부터
저렴의 양질의 영어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코딩 교육과 레고 교육, 펀 교육 이런 것을 우리 동구에 있는 아이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우리 황인호 후보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동구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많은 똑같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구의 아이들은 다른 데보다 순수하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로 그렇고 나쁜 얘기로 하면 그런 환경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러한 저는 그래서 코딩과 레고 교육까지 업그레이드된 2.0 그러한 국제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내에서도 동구는 길쭉하고 면적이 큽니다. 남북권은 그래도 가우동 지역은 새로운 신도시라고 해서 교육의 혜택이 좀 주어지고 있지만 용전동, 성남동, 가양동을 비롯해 삼성동, 홍도동 지역에 북부 권역에도 제2국제화센터를 지어서 똑같은 것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빌 게이츠가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만든 것은 어머니도 조국도 돈도 아니고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1동 1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분께서는 또 추가적으로 1분씩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뭐 아까 말씀 못 하신 거 하시겠어요? 예, 제가 그 동구의 그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는데 사실 이게 그 교육격차 문제는 비단 이게 그 교육청만의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 대전 시정과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대전 시장이 어느 쪽으로 이게 그 경제나 또는 이게 그 정치나 또는 이게 그 문화 인프라를 까느냐 어느 신도심을 이게 새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교육청도 그 지역에 많은 이게 그 신교육 설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래된 이게 그 원도심 지역의 교육 환경이 아무래도 이게 그 불편일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게 그 대전 시정 자체가 교육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전 시정의 우선 교육 균등을 위해서 도시 균형 발전을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게 그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선재 후보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화센터 이 문제는 사실 이게 일정 부분 실패한 게 그 정책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성선재 후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하시겠어요? 나중에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이제 소화를 했고요. 예? 아까 추가로 이제 1분 쓰셔서 인구감소 출산 교육 문제 교육격차 나는 안 했는데. 메인 안 하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제가 두 분이 제가 안 했어요. 격렬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까먹었습니다. 예, 아이고.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안 했어요. 자, 다음은 우리 바른미래당 한현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아마 제가 동구청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패널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인구 감소에 관해서는 저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전시 전체적인 문제고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저출산이라는 아주 그런 어려운 문제에 이미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인구 감소를 위해서 89년도서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단독주택을 새로운 아파트 공간의 주거 환경으로 바꿔줘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정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구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들이 2022년도까지 약 18,000세대의 아파트를 이미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철거함으로 해서 이주했던 그런 잠재적 이주 인구들이 다시 동구로 유입되게 하면 2022년까지는 아마 30만 중획도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도시정책 사업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미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출산, 그 주요 저희들이 출산 지원 정책으로서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 저희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출산 장려금을 1년 약 1,600명 정도의 아이가 출산하고 있는데 약 50만 원씩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출산용품도 지급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영유아 보육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차액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액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이미 2013년도에 동신과학고등학교를 저희 지역에 유치를 했습니다. 질 높은 아이들이 우리 동구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도서관도 5개 구 중에 가장 많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부유한 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행정구역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실생활구역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하면은 인근에 있는 충청북도 옥천군하고 또 충청남도 금산하고 아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이 그들 지역과의 어떤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았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성선재 후보부터 통합 문제 답변해 주시죠.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성선재 동구청장 후보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동구를 바꿉니다. 옥천, 금산 통합 등 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이 통합에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이슈가 제기된 걸로 아는데요. 진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최근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된 거라든지 다른 예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통합 후에 서로 상생이 되고 이득이 되는 모습을 잘 그리고 설명을 하고 그걸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공유된 다음에 주민들에게 상생 발전 방안을 약속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과연 옥천, 금산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권한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단체장, 각각 기초단체장도 열심히 노력해서 시장 또 중앙정부, 국회의원과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그 모습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크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 때만 이슈가 나왔다가 제가 알기에도 그 이전 선거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선거 때까지 조용해질 겁니다.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통합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상생, 윈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준비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DT뉴스에서, DT뉴스 24에서 이번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이번 몇 달 후에도 어느 분이 되시든지 간에 그때도 이런 걸 준비해서 다시 어떤 사람이 그 주장했던지 간에 그것이 다시 논의가 되도록 한 번 더 이런 것을 주재해 주시길 거꾸로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한현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아마 대전광역시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서 가장 그 행정구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금산과 옥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산은 충남 도청을 가려면 대전을 거쳐서 홍성까지 가야 되고요. 또 옥천도 마찬가지로 도청을 가려면 아주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실질적 생활 권역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또 그 대전광역시 중에 동구와 다 경계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옥천, 금산 통합론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에서도 인근 지역 진화인 프로젝트를 운영한 적도 있고요. 같이 만나서 서로 통합하고 대화하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전광역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도, 시, 군 이런 단위보다는 전부 더 광역화시켜서 큰 그런 행정 권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향후 옥천과 금산을 대전에 편입시켜서 부산과 기장군이 합했던 청원과 청주가 합했던 또 마산, 진해, 창원이 합했던 이러한 행정구역들끼리의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충분히 통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금산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전 편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옥천에서도 대전 편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성선재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각 후보들께서도 금산을 대전에 편입시키겠다. 또 옥천을 대전에 편입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전의 인구가 저희들이 약 150만 정도인데요. 금산이 약 5만 3천 정도 되고요. 옥천이 5만 1천 정도 됩니다. 이 인구가 같이 합쳐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200만 이상의 도시를 갖춰야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인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산단을 만든다든지 또 이러한 유후지가 많이 확보가 돼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인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옥천 금산의 그 대전광역시 행정체계 그 통합에 관련해서는 이게 그 한현택 후보님과 의견을 이게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문제는 사실 그동안에 왕왕한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선거 때만 이슈가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이것이 지난한 문제였는가 하는 것을 이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선거 때도 이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가 대전시 의원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금산군을 대전시에 통합하고자 하는 건의안을 이게 중앙정부에게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일일 생활권에 같이 대전시에 이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어려운 이게 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대전시로 편입시켜서 담아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이게 중앙정부의 이게 지금 방침 자체가 청주 청원 같은 경우 이게 통합하고 마산 진해 청원을 이게 통합하고 하는 이런 이게 기초자치단체 간의 이게 통합은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이게 통합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중앙정부가 애써 이게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이게 지금 방식 자체가 이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금산 군민들이 그리고 옥천 군민들이 대전광역시로 이게 편입하고 싶어도 결국은 또 대전광역시가 더 외연 확장을 통해서 더 넓은 이게 대전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게 일을 이게 꾀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자체 간에 결국 상급 지자체인 충남도 도의회 그리고 충북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문제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가 이게 꾀하는 대개 전국을 이게 70개 정도의 그런 이게 준광역군으로 만드는 것, 이런 이게 방향으로만 이게 잡혀 있지,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이게 통합하는 것, 이것을 좀 앞으로 세워줬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게 이제 후보자별 상호 질문인데요. 그 전에 좀 가벼운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또 이제 잘못하면 이제 서로 이제 또 막 싸워야 되는 격렬한 싸움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도 어떻게 되겠죠? 예. 예.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 지났습니다. 제가 새 후보께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인생에 멘토가 있다면 어느 분인지 그걸 좀 소개해달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할까요? 아까 성선재 후보부터 했으니까 1번부터 할까요? 우리 황인호 후보부터. 다시 한번. 예, 내 인생의 멘토,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 어느 분인지 소개 좀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인생의 멘토는 이게 사실 뭐 딱 한 분만 꼽으라고 한다면 타산 정영훈 선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게 타산 정영훈 선생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게 대학에서 오랜 동안 교편을 잡았지만 결국은 이 길을 이게 따르게 됐던 것이, 어떻게 하면 정말 목민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만들고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있으나마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특기할 만한 차별성 있는 동구를 이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그동안 이게 많이 가다듬어 왔습니다. 그게 무려 20년간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제가 이게 준비한 이게 노력 끝에 전국의 이게 최고 의장상, 최고 의원상, 최고 의회상을 다 거머쥐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타산 정영훈 선생이 200년 전에 저에게 가르침을 이게 줬던 것, 이것을 항상 이게 되새김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게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뭘 했느냐. 아무도 생각도 못한 홍대육교 철거를 제가 이게 12년 전에 처음으로 이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12년 만에 이렇게 철거돼가지고 이제 그 지역이 상당히 지도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동구 의장 시절에 동구 경찰서를 제가 끌어들였습니다. 향후 전개될 자치경찰제를 미리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체육국 시설을 제가 이게 많이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해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에 이게 사는 이게 주민들이 정말 이게 타 지역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게 향유하고 있다. 정말 이게 동구가 갖고 있는 이게 최대 자원인 관광정과 또는 이게 역세권, 이런 이게 엄청난 이게 자원을 어떻게 정말 제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잘 알아서 정말 이게 우리 동구에 도시락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제가 이게
나서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선재 후보, 나의 멘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성선재 동구청장 후보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동구를 바꿉니다. 저는 제 인생의 멘토가 여러 명이 있지만 여기에서 한 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여기에 있는 우리 지역의 한밭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의 담임 선생님이신 수학 선생님, 강대영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멘토로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몸이 허약해서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서도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저를 업고 중동의 그쪽에 한약방 거리로 선생님이 뛰어가셨습니다. 그때에서 제가 시험 공부를 하고 할 때 몸이 허약해가지고 쓰러지고 할 때 저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좌절하고 할 때마다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 수학 선생님이자 저희 담임 선생님, 저는 그 강태영 선생님이 저에게 정말로 큰 스승이자 또한 멘토이자 제2의 아버지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와 같은 분이 제가 그 이후에 연락을 뜨문뜨문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마 동구청장 후보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은 굉장히 고마워하실 겁니다. 저는 선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근에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강태영 선생님을 이번 기회에 다시 기억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이번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 선생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성선재 후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한현택 후보 좀 나의 멘토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패널님께서 멘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제가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의 멘토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은 아버님보다 한 25년 전에 먼저 가셨고요. 정말로 그 어머님이 행상을 하시면서 저를 대전으로 유학을 시키지 않았다면, 대전중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그 확고한 그 직장의식 또 사회관 이런 것들을 커나오면서 배웠고 어머님의 사랑을 가슴에 갖고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머님께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지금도 제 가슴에 닿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멘트는 모든 분들이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님, 어머님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그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25만 구민 여러분들께 제가 구청장에 3선이 돼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떠날 때도 그냥 구청장으로서의 한현택이가 아니라 우리 동구 25만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막걸리잔 기울이면서 옆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저씨 같은 구청자로 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워밍업은 여기까지 다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들 상호 질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후보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양 후보에게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통전장 후보 황인호입니다. 먼저 성선재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선재 후보께서는 이게 한번 소신과 철학을 좀 이게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게 경과위 활동을 하신 적이 있었죠? 네. 경과위, 경제과학 활동팀, 자문팀이라고 하죠. 경제과학 자문팀. 뭐죠? 예?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그 경제과학 자문팀이라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요. 없습니까? 네. 이걸 제보가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이게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이게 활약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구청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나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과 철학이 과연 어떤 건가 묻고 싶고
최근까지도 세종시에 이게 살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과연 동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질문은 이제 1분씩 해주시고 답변은 2분 이렇게 듣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다 답변을 듣고서 마무리 한 2분 동안의 정리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학생운동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성선재 후보입니다. 저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대통령 후보 당시에 민주자유당에 지금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사무처 공채로 92년도에 당에 들어와서 정치 활동 내지는 좋은 정치를 고민하고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유학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자문을 하고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면서 부르는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면은 토론회 있으면 발표하고 다른 데서 불러서 하면 그런 걸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런데 좀 전에 황인호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무슨 모임에서 제가 서명을 해가지고 뭐 한 거 그런 거를 한 게 없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 전문가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 것을 하진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저는 그 이전에 물론 세종시에서 살고 대전에서 살고 그랬습니다. 작년부터 동구에 이전을 하고 제가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도 여기서 보냈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첫 직장을 제가 산업은행 대전 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교 교수도 여기서 교편을 잡은 적이 있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어디에 살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문제시하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은 구청장 결격 사유가 되나요? 그 이전에 다른 데서 살았던 것이? 아니죠? 네. 네. 결격 사유 아니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죠. 아,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 주시죠. 그 출마 자격을 이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소신과 철학을 이게 그 듣고 싶고, 하나는 또 하나 이제 그 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세종시에 이게 그 사시는 이게 근데 예, 후보님 저기 한현태 후보께 이제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가죠? 예. 가운데 맡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안 맞춰가요. 예, 제가 이렇게 좀 빼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지나는. 예. 말씀하세요. 한현택 후보님하고는 이게 그 사실 같은 정당에서 오랫동안 이게 그 몸담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서로 잘 알고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같은 민주당에 있었는데 예. 탈당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바른미래당으로 이게 그 이번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예. 아마 너무나 이게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게 그 토론장에서 그 경쟁을 하는 게 그 입장이 아니었다면 하는 이게 바람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 아마 이게 그 대전시장 출마를 이게 그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됐고, 아울러서 이제 그런 민주당 탈당의 그 배경, 그 소신과 신의 문제를 이해 하나 듣고 싶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 본령인 지역업체를 이게 보호하는데, 동구청 이삿짐센터 동구청 이사를 할 때 외지업체 수주를 하려고 했다가 불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동구의장으로서 막았는데, 이 사건을 이제 알고 계시는가? 왜 동구업체를 이게 그 우리가 비호하고 업체를 보호하는데 그렇지 못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황인호 의원님께서 저하고 같은 정당에서 이미 처음에 구의원 할 때도 같이 당선이 됐었고 또 시의원 할 때도 같은 정당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와 함께 새정치연합에서 정당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자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로 옆에 우리 성선재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당에서 제가 이렇게 배척이 돼서 새정치연합으로 해서 다시 구청장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새정치연합하고 민주당하고 통합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마를 했었죠. 뭐 우리 황인호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후에 안철수 대표께서 2015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셔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러 나오셨습니다. 저는 같이 시작한 사람과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탈당했을 때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첫 번째 1호로 탈당을 해서 같이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을 만들고 대선경까지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해왔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싫고 민주당이 무슨 혐오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이 시작했던 분과 함께 정치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는데 다시 또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돼서 바른미래당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치적 여정이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들 신청사가 중단이 돼 있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신청사를 완공을 하고 원동 청사에서 가우동 신청사를 이전할 때 분명히 우리 홍도동에 있는 홍도 익스프레스 지역 업체를 통해서 이사를 했음을 밝혀드립니다. 네, 2분 동안 정리해 주시죠. 네. 홍도 익스프레스가 이제 결국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했죠. 근데 이제 그 홍도 익스프레스가 이게 선정되기 전에는 사실 중구에는 모업체가 이게 들어오기로 6개월 전부터 이게 작업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걸 우리 부위원님께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으로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안에 있는 이게 업체, 구민을 이게 보호하고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마침 동구 의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알게 됐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지. 아마 이게 외지업체가 그대로 이게 이 사침을 이게 옮겼다고 한다면은 아마 동구는 씻을 수 없는 하나의 역사를 또 하나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예, 주도권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반론 안 하나? 그리고 이제 또 지방자치 본령인 그 지역업체 보호만이 아니라 주민자치 본령인 주민수건사업 문제도 하나 이게 들 수가 있겠는데 예. 세월호 사건 이전에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체육복지에 많이 신경을 써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게 생존수영, 건강수영 이런 걸 위해서 사실 이게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이게 칠 때 수영장을 꼭 넣도록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포기를 하려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한 이게 일인데 주민들 설문조사까지 해가지고 나온 일인데 왜 이런 것을 포기할 것인가? 정말 이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이게 청사 하나 짓는 데는 수백억의 빚을 얻고 우리 주민들이 위해서는 이게 20-30억의 빚도 못 얻느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좀 참 석연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게 성선재 후보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국제어센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전임 이장우 구청장 시절에 그 당시에 시책 사업을 거의 계승하는 식으로 이번에 이게 공약을 이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제어센터라든지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이게 실패한 걸로 지금 이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회적 직권으로 우리 한현택 후보하고 성선재 후보에게 1분씩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 황인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수영장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양동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내 수영장 건립인데 그 지역에 구의원이 있습니다. 이나영 구의원이라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수영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 사실 구청의 재정도 아주 안 좋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수영장을 3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넣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수영장을 넣어서 이미 졌거든요. 수영장이 젖어 있는데 그걸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고 이미 지금 수영장이 그것도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수영장을 포기했다 이러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선재 후보. 예.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성선재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황인호 후보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도 있는데 황인호 후보님도 여러 번에 걸쳐서 당적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설명을 하셨지만 불가피한 걸 말씀하셨는데 한현태 후보님께서도 자유선진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또 민주당으로 현재 바른미래당으로 당적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당적 변경 한 번 없이 저는 한 당에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인호 후보께서 공약이 이장우 전 국회의원의 공약과 현재 국회의원이죠. 전 청장님의 공약과 비슷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황인호
후보님의 공약도 대동소이하고 지금 동구 발전을 위해서 내놓으신 공약, 역세권 공약의 또 다른 부분을 봤을 때 한현태 후보님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지역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기존에 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선재 후보께서 두 분께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성선재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 동구를 바꾸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황인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황인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제가 행사장에서도 뵀습니다. 58년 황금 개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환갑이시라고 61라고 말씀하십니다. 경험이 많으십니다. 경륜이 많으십니다. 구의원 4선을 하시고 시의원도 초선 의원까지 하셨습니다. 20년의 지방의 노하우가 있으십니다. 2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20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혼도 하셔서 굉장히 그 부인께서 효심이 지극하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인호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구의원, 시의원 해서 20년 중에 가장 자신있게 업적으로 내세우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선재 후보님께서 이게 그 공격할 줄 알았더니 업적을 이게 그 소개시켜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주 역시 국제 변호사답습니다. 저는 이게 그 20년 동안 제가 이게 해온 것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게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구청장, 시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그 내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게 항상 고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그 무려 7년간을 야전 침대 생활을 하면서 의회에서 이게 고고하고 4권의 이게 그 연구서 책을 이게 그 내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이게 해왔던 것을 이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육교 철거 아무나 이게 갈 수 없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 1년에 한두 대씩 차가 이게 떨어지는데도 누구 하나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시작했고 마침 그 당시에 경부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겠죠. 역시 이제 동부경찰서도 자치경찰제를 앞두고서 미리 그것을 예견하고 제가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게 그 수영장만이 아니라 제가 이게 그 특기할 만하게 지금 식장산역에 식장산을 앞으로 이게 그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주차장 많이 만들고 차량 끌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특히 철도역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획기적인 그런 역을 이게 만들까도 생각하고 대전 역사 내에는 주민복합 센터를 이게 거기에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하루 일일 5만 명에 달하는 많은 이게 그 유동 인구들 포함해서 그 지역의 그 주민센터로 같이 활용할 이게 그 계획까지 이미 어느 정도 이게 그 시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네, 답변하신 걸로 알고 그다음에 한현태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한현태 후보님, 행정의 달인이시고 아까도 소개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린 시절 힘든 것을 극복하시고 주경야독으로 공무원 생활 중에 대학에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그래도 한 정당의 최고위원까지 하셨습니다. 또 흥도 많으시고 정도 많으시고 참 부러운 겁니다. 제가 술도 잘 드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참 부러운 게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그거 못한다고 많은 여러 가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또 뭐 저하고 같은 띠입니다. 나이는 12살 위시지만 같은 말띠입니다. 그래, 예. 제가 66년생 성선재 하니까 다른 분들이 66세가 저를 보고 친구신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그러면 한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면, 글쎄 지금 한 후보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이 만족하는 업적이 대표적으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3가지씩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전 아마 우리 동구민 여러분들께서, 구청장이 8년 동안 하면서 동구를 좀 많은 변화를 시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성선재 의원님께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선재 의원님은 저하고 띠동갑이고요. 60년생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010년도에 제가 구청장이 됐을 때 구청사가 호화청사로 인해서 중단돼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황인호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옛날 동구청자 자리에 있는 원동에 청소년 위켄 센터를 54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지금 갖다 놓고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동구는 스쳐가고 돈을 쓰고 놀고 가는 도시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소산단을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소산단이 거의 완공이 돼서 약 60-70%의 분양률을 가지고 있고요. 산내동의 남대전 IC 옆에 물류단지는 90% 이상 분양이 됐고 한 필지만 딱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전국에서 가장 큰 중고 매매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동구의 먹거리와 일거리와 정주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고요. 동서관통도로를 뚫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동서관통도로가 가양동까지는 다 뚫렸습니다. 연말까지 대전역전과 관통도로가 연결되는 동서관통도로가 완결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작은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듯이 대전역 동광장, 신안동에서 삼성동까지의 길을 연말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은 것은 식장산 위에 한옥형 전망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대전이 생긴 이래 가장 높은 산 598m의 식장산 위에다가 전망을 만들면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대전의 조망과 석양을 찍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성선재 2분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답변을 듣고 반론이라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한현태 후보님 많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별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요. 예. 그러면 이런 좋은 일들을 또 하셨고 또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진짜 8년 동안에 더 많이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현재 우리 동구는 젊고 패기 있고 열정적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제 질문에 나와 있는 것들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쇠락해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집중된 질문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젊고 패기 있고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경험도 많아야 되고 세계적인 식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치, 경제, 행정, 법과 그리고 또한 통상,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관리, 저희가 잘 나가고 있으면 관리만 해도 되죠.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관리형으로 우리 동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청년 시절, 학창 시절, 또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여기에서 저의 열정과 꿈을 불살랐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동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젊고 패기 있고 열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동구를 바꿉니다. 네. 아까도 제가 이제 저 1분씩 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물었으니까 제가 답해드려요. 아니 묻지 않았어요. 안 물었어요. 근데 물은 거에 대해서 답을 하셨죠. 안 물었어요. 정리했죠. 직권으로 네. 1분 답변 그런가요? 아니 이제 우리 그 젊은 성선재 후보님께서 앞으로의 정치 문화를 많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단 동구에 8년 동안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이시웅한 구민 여러분들을 잘못 평가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것은 변화된 것이고 사실로 이루어진 일들은 이루어진 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서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끼리의 스마트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추가 질문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현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반론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워딩은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평가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별로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되면 지금 현재 한현태 후보님이 현재 이제 구청장이시죠. 한현태 후보님이 잘한 업적도 다 계승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더 새로운 것은
그때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자가 했던 것을 지우고 다시 하는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우리 황인호 후보도 1분 뭐 쓸 수 있는 쓰시겠어요? 뭐 나중에 이제 써도 되겠죠. 예.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 지나갔고요. 이제 한현택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황인호 후보하고 또 예. 성선재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우리 황인호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은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나서 집행부와 의회 이렇게 둘로 양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가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언론 방송에 동구의 열악한 재정, 호화청사 중단 이런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그때에 지금 현재 우리 황인호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4선, 5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의 경력을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구의원들입니다. 근데 그 구의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 동구의 재정과 호화청사가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본인이 구의원 하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행정 사무감사도 했을 것이고 또 특위도 좀 만들어서 했을 거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픈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그 역사였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칼바람 사건을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모두리 이제 그때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대거 당선됐을 때 사실 이게 새누리당이 하는 것을 같은 이게 의회 의원 내에서도 이게 분열이 일다 보니까 그것을 이게 제어를 하지 못한 그런 이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호화청사 이게 지낸 것 자체가 왜 3대 악재가 됐는가 누구보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게 재정을 이게 크게 이게 위기에 몰아넣고 두 번째는 옮겨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 한현택 후보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적이 바로 이게 지금 요즘은 이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립병원 후보지 아닙니까? 시립병원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중앙시장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중앙시장에 폭격을 이게 맞게 됐습니다. 이런 3대 악재까지 이게 맞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가장 이해를 같이 하는 의원들이 그것을 못 막으니까 이해를 같이 하는 이게 중앙시장 상인들이 좀 나서라. 그래서 상인연합회 회장들을 이게 연석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들도 역시 그 당시에는 좀 방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화청사, 특히 이전하는 문제, 시립병원을 이게 훼손하는 문제, 시립병원 훼손 이게 못하게 대전시에까지 제가 찾아가가지고 그거 막았는데도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20년 동안 제가 이게 중앙시장을 거의 일주일에 이게 한두 번씩 찾아가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중앙시장에 동구청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루 일일 이게 유동 인구가 적어도 이게 1,500명가량 이게 발생해서 중앙시장이 지금처럼 이게 낙후되지는 않을 텐데 이건 우리가 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중앙시장 상인들이 항상 볼 때마다 안쓰럽게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성선재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성선재 후보님께서 공약을 많이 내셨는데요. 그 내신 중에 제2의 국제화센터, 지금 제1의 국제화센터도 제가 사실은 공약을 했다가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화센터는 파주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폐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영어마을이라는 사업이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아주 부물듯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고 지방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폐기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것은 언론 보도상에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다시 제2의 국제화센터를 또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방자치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다시 그렇게 별로 지금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이런 구상을 세우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성선재입니다. 지금 한현택 후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국제화센터에 대한
가치의 차이입니다. 가치의 차이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보도에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언론 보도에 나왔으면 다 진실이고 그게 모든 게 똑같나요? 지난번 투표에서 A를 찍었다가 이번 투표에 B를 찍으면 지난번에 A를 찍은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인가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제화센터는 단순하게 영어 교육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지금 코딩 교육이 대세입니다. 우리는 코딩을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화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코딩 교육을 합니다. 창조, 크리에이티브를 여기에 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있어야 합니다. 요즘 디즈니를 바탕으로 해서 한 레고가 굉장히 열풍입니다. 레고 교육, 어린아이들이 사설 학원이나 놀이시설에 가서 하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하고 싶어서 난립니다. 생떼를 씁니다. 부모들이 등골이 휩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평가를 못 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한현택 청장님이 구청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 했었으면 계속 했을 겁니다. 그리고도 물론 잘못했으면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은 언론 보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더욱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 게이츠가 얘기한 바와 같이 도서관과 이러한 국제화센터 같은 것은 우리의 문화 메이커 운동입니다. 문화 메이커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저는 동구에서 시작되면 대전, 작게는 중구, 서구, 유성구로도 전파가 되고 우리나라로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 메이커 운동, 문화 메이커 플랫폼의 출발점이 동구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동안 답변하신 거 내용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2의 국제화센터의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은 그 뭐 후보자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공약으로 내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떠한 예산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개관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본인 의지만 말씀하셔서 그냥 그걸로 듣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미 국제화센터가 있었던 제1국제화센터에는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바뀌어 있고, 거기에 문체부로부터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송선재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코딩과 레고 교육장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들어가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나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변신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뭐 예산이 많고 더 좋은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제2의 국제화센터를 개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동구의 재정이 아직도 빚이 162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하에서 그 국제화센터를 하나를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아무리 못 들어가도 6, 70억 이상 들어가고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 예산이 한 10억에서 아마 적게는 뭐 8, 10억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그런 계획은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 그 황인호 후보님께서도 지난번에 어느 언론에서 이제 아마 출마의 변을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의 구청장은 빚만 잔뜩 져놓고 또 한 사람의 구청장은 빚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빚 갚아가면서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8년을 줄기차게 달려왔거든요. 너무도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평가가 좀 절하되는 것이 현 구청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는데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1분 쓰시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두 분 후보님 다 이게 그 훌륭하시고, 또 한현택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랜 공직에 그 경륜이 있으시고, 우리 송선재 후보님은 참신함이 또 이게 그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그 표현을 왜 이게 그 쓰느냐면, 우리 그 동구 주민들은 이게 그 삶 속에서 간단하게 이게 묻어나는 그 표현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빚을 지고, 왜 빚을 갚는다고 해서 재정이 어렵다, 이 핑계를 가지고 해달라는 것도 못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흔하게 그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송선재 후보께 제가 이게 한번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시더라도 국제화센터 이 관련해 가지고 왜 문제가 됐다는가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그 활동 기록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도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할 시간에 그걸 좀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우리 황인호 후보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국민 여러분, 정말 이게 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후보와 왜 정말 이게 그 동구청장이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정말 이게 최근까지도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위축 질발의 그런 이게 그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평화가 안착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러시아로 뻗는 철도 실크로드의 본산인 대전, 그 중에서 동구의 대전역 역세권에 세계의 주목과 함께 유럽의 관광객과 물자 수송을 통해서 경제 성장으로 이제 평화를 연결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게 새바람 부는 동구, 신바람 없는 동구민이 살 수 있는 우리 동구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려 20년을 준비한 검증된 황인호가 나라를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동구다운 동구, 동구 부흥의 대장정을 반드시 이뤄가겠습니다. 동민 여러분, 많이 피곤하셨죠? 이제 그 피곤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 황인호가 20년간 쌓아올린 검증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있으나마나한 그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차별화된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차별 지자체로서의 동구를 선보이겠습니다.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와신 상담했고, 와신을 해야 공직이 바로 서고, 상담을 해야 주민이 편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경험했습니다. 동민 여러분, 끝까지 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선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동구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성선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세탁소집 둘째 아들로 1966년에 태어났습니다. 서민 출신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구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동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옆에 계신 현직 구청장이신 한현태 후보님도 많은 일들을 그중에 하셨죠. 관리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구청장이 되면 잘하는 부분들은 계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그중에 가장 계승을 하고 싶은 것은 천사의 손길 같은 겁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 가서 IMF가 갑자기 닥치는 바람에 제가 전세 자금을 털어서 가져갔는데 갑자기 2배 이상의 그러한 자금이 들어가서 남몰래 모자 눌러 쓰고 아르바이트, 식당, 접시 닦기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압니다. 아마 한현태 후보님은 저보다 연배가 계시지만 그 이전에 더 어려운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천사의 손길 같은 좋은 이러한 제도를, 그런 정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탓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젊음과 열정 패기로 제가 가진 정치, 경제, 행정, 또한 경험한 통상, 투자, 이러한 부분에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로 우리 동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동구를 바꿉니다. 제대로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 성선재가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현택 후보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기호 3번 한현택입니다. 아마 우리 동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대전에서 만인산, 직장산, 개족산 대청으로 갖고 정주 여건이 가장 좋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동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8년 동안 수많은 부채를 갚아가면서 이제 162억 정도의 빚이 남았고요. 내년이면 부채 제로화를 선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말단 구급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청장에 당선되기까지 동구에서 거의 모든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동구 곳곳 산내동에서 주촌 5동까지
골목골목을 안 돌아다닌 곳이었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안 맞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동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 20개 중에서 이제 2개인데 남았습니다. 소재구역과 구성 2구역 제가 민선 7기 임기 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시설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이들 보육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낳고 기르는데 보육하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보육정책도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동구에 발전되는 사항들을 눈으로 보시고 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민들께서 믿고 신뢰하며 뽑아주셔 부끄럽지 않은 구청장으로서 당당하고 깨끗하게 민선 7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기호 3번 한현택 한 번 더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어느 분이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과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미래는 선택하기 나름이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오늘 세 분의 유권 후보자들의 의견을 다 들었을 겁니다. 어느 분이 진짜를 얘기하고 어느 분이 참된 공약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6월 13일 날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